52세에 퇴직한 대기업 부장, 퇴직보다 힘들었던 건 소속감이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막상 회사 나오는 날은 담담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돈이 줄어들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생각보다 아주 감정적인 허기다. 바로 내가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같다는 느낌, 그 소속감의 상실이다. 52세에 퇴직한 대기업 부장 어씨도 그랬다. 정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조직 개편과 인력 슬림화 속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연금도 나오고 위로금도 받았잖아.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 말했다. 본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출근하지 않는 첫 주는 오히려 해방감이 컸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평일 낮에 병원도 가고 아내와 점심을 먹는 시간이 새로웠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휴대폰은 조용했다. 20년 넘게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던 업무용 메신저는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았다. 그때 어씨는 깨달았다고 한다. 퇴직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누구의 부장이 아닌 상태가 힘들다는 걸.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 정체성. 우리는 은퇴 준비라고 하면 보통 돈부터 떠올린다.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굴릴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다. 바로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준비다. 직장인은 생각보다 강하게 회사라는 틀 안에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어디 다니세요? 라는 질문에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위치와 능력이 자동으로 설명된다. 직함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모든 게 사라진다. 명함도 직함도 조직도 없다. 이 공백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버겁다. 사례 1. 사람들이 나를 안 부르더라고요. 57세에 공기업에서 퇴직한 B씨는 은퇴 직후 가장 서운했던 기억으로 전화가 끊긴 것을 꼽는다. 재직 시절엔 회식, 모임, 각종 행사로 주말이 바빴다. 퇴직 후에도 비슷할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처음엔 다들 바쁠 테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람들은 B씨 개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B씨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였다고 말한다. 회사 밖에서도 새로운 소속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체감했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할 시간. 은퇴 후 삶을 흔히 여유로운 인생 2막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여유가 아니라 공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서 이 문제가 더 자주 나타난다. 일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경우 일자리를 잃는 순간 하루의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회사 말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흔들릴 수 있다. 사례 2. 다시 부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일했어요. 대기업에서 퇴직한 C씨는 은퇴 후 곧바로 재취업을 했다. 급여는 예전의 절반 수준이었고 업무 강도는 더 셌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C씨는 솔직하게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불리고 싶었어요. 회의실에서 의견을 묻고 이름 앞에 직함을 붙여 불러주는 그 감각이 그리웠다는 거다. 결국 C씨는 1년 만에 그만두고 지금은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이다. 직함은 없지만 스스로 역할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관계와 역할을 미리 만드는 것. 은퇴 이후의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동호회든 지역 모임이든 봉사든 공부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감각이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최소 5년 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퇴직 후에 갑자기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면 에너지도 기회도 줄어든다. 재직 중일 때부터 회사 밖의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 두는 게 현실적인 대비다. 사례 3. 퇴직 전에 이미 연습을 했죠. 55세에 퇴직한 D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은퇴 후 삶을 보내고 있다. 이유를 물으면 간단하다. 회사 다닐 때부터 주말엔 회사 사람이랑 안 만났어요. 대신 지역 독서 모임, 강의 봉사, 취미 모임을 꾸준히 이어왔다. 퇴직은 그의 삶에서 큰 단절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에 가까웠다. 그는 말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회사라는 배경음이 사라진 상태일 뿐이에요. 그 다음 소리를 뭘로 채울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죠. 퇴직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전환이다. 은퇴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자꾸 위축된다. 하지만 은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회적 전환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전환을 너무 단순하게 돈 계산으로만 준비해 왔다는 점이다. 소속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은퇴 준비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회사 밖에서도 불릴 이름을 하나쯤은 만들어 두자. 그래야 퇴직 후의 시간이 공백이 아니라 진짜 삶이 된다. 왜 소속감이 사라지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겪는 감정적 혼란을 두고 적응이 덜 돼서 그렇다. 아직 마음이 약해서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건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문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우리는 흔히 생존 욕구나 안전 욕구 다음 단계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가진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회사는 이 소속 욕구를 아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다. 출근 시간, 역할, 책임, 관계, 평가까지 모두 제공한다. 문제는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진다는 데 있다. 뇌 입장에서는 사회적 단절 생존 위협에 가깝게 인식한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소속감이 급격히 약해질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우울과 무기력 증상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은퇴 후 허무감은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매우 정상적인 신호인 셈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의 정체. 은퇴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 말은 굉장히 아프게 들리지만 사실 인간은 원래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돼 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공동체에서 역할이 없는 개인은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 그래서 우리 뇌는 여전히 나는 쓸모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회사에 다닐 때는 굳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필요한 존재라는 증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답을 못하면 사람은 쉽게 위축되고 고립된다. 그래서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다.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녀도 이 감각이 없으면 만족도는 오래가지 않는다. 은퇴 후 우울증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계적으로도 은퇴 직후 23년 사이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사람 남성 관리자급 이상이었던 경우에 그 경향이 더 뚜렷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삶의 중심축이 한 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보면 규칙적인 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다. 출근이라는 행위는 생각보다 강력한 뇌 자극이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은퇴 후 이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면 뇌는 쉽게 저활성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반복되면 무기력, 의욕 저하,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단순한 취미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관리의 영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연결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쯤 되면 은퇴 준비의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돈은 기본이고 그 다음은 관계, 역할 연결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다. 이 연결은 은퇴 후에 만들기엔 늦을 수 있다.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은퇴했으니까 모임 좀 나갈게요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관계는 시간이 쌓여야 신뢰가 생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점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다. 직장인 신분일 때 회사 밖의 관계를 키워두는 건 보험 하나 더 드는 것과 비슷하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연구와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정체성이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나는 회사원이다가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연결하는 사람이다처럼 복수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둘째, 타인과의 약한 연결을 유지했다. 가족만이 아니라 느슨하지만 꾸준한 사회적 관계가 있었다.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처럼 깊지는 않아도 지속되는 관계들이다. 셋째, 성과가 아니라 기여를 기준으로 삶을 평가했다. 회사에서는 성과가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기여가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 삶의 만족도를 훨씬 오래 유지시킨다. 결국 은퇴는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 전환되는 삶이다. 은퇴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말한다. 덜 바빠졌을 뿐, 덜 중요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었다고. 은퇴는 사회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아니라 역할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과정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전환을 너무 갑작스럽게 맞이한다는 데 있다. 회사라는 강력한 소속에서 아무 소속도 없는 상태로 한 번에 이동한다. 이 공백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회사 말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가? 은퇴 후에도 나를 부를 이름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진짜 은퇴 준비다.